식사로 대용하시사를 보충하시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미 요구르트인 경우에는 현미는 우리 몸의 단백질의 구성성과 비슷하게 단백질의 전환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 단백질 우리 몸 전체의 단백질의 전환 비율이 몸보다 월등하게 높고 소금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요구르트로 만들어 먹는 것은 건강에 대단히 유익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독성 분자를 최소화된 단백질 분자 이렇게 하는 것은 찹쌀 찹쌀 현미 요구르트나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에덴셀의 건강한 장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장을 지나서 소화가 되어서 십이지장과 소장과 대장을 통과하면서 음식물에 있는 영양분들이 분해되고 소화되어서 영양분 분자가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소장과 대장이 점막이 고장나 있으면 영양분 분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독성 분자도 같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첫 번째 장누수 증후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 검색에서 장누수 증후군을 검색하시고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장누수 증후군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장누수 증후군은 장점막의 세포들이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세포가 다닥다닥 이렇게 벽돌이 다닥다닥 촘촘히 붙어 있듯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이 정점막의 상피세포들은 수명이 고작 이틀입니다. 계속 죽고 살고 새로 만들어지고 밤에 잘 때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충분한 분열이 일어나서 세포가 다닥다닥 결합 조직에 의해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누수 증후군은 이 세포의 틈새가 벌어진 것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틈새로 독성이 있는 고분자의 독성 분자가 소화가 덜 된 음식물에 있는 분자 구조가 큰 독성 분자라든지 소화가 덜 된 단백질 덩어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 물질들이 쉽게 세포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세포 틈새로 들어가서 그 독성 분자들이 혈류로 들어가는 그러한 혈관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상태를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장누수 증후군이 어떤 사람한테 많이 생기느냐 하면은 첫 번째 수면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 두 번째 어떤 약물이든지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는 사람, 아스피린이라든지 그다음에 진통제라든지 항생제라든지 신경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기간 복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단백질을 파괴하거나 또는 합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 세포의 틈새가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도 이렇게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누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떠한 건강에 좋다고 우리가 먹는 알게 모르게 먹는 그런 건강에 좋다는 어떤 각종 허브라든지 각종 천연물이라 할지라도 어떤 식물성 약재들이나 이런 것들이 독성 분자들이 이러한 세포막의 단백질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장누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누수가 생기면은 여러분 장속을 지나가는 많은 음식물에서 들어있는 여러 가지 잡다한 독성 분자들이 혈액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리고 질병 치유를 어렵게 만듭니다. 시간을 더 걸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장누수 증후군이 있으면은 아까 열거하신 분들은 장누수 증후군이 장기간 발생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누수 증후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충분한 잠을 자고 충분히 저희가 추천하는 권장해드리는 충분한 단백질 합성을 위한 충분한 발효된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서 장누수 증후군이 치유가 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장세포는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다. 그들이 분열하면서 주변의 결합 조직을 충분히 만들어서 다시 촘촘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숙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어떤 의사들은 만성 환자나 반건강 상태의 변을 장기간 추적 조사했는데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장내에 숙변이 있더라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건강한 장을 하루에 매일 한 번씩 꼭꼭 변을 보는 사람들이라도 장내에 숙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것이 조금씩 더 증가되어 있다는 것도 이분이 밝혀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장점막은 굉장히 세포의 주름살이 꼬불꼬불하게 올록볼록 되어 있는데 표면적을 넓혀서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장에 독소를 내보내기 위해서 표면적이 굉장히 넓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꼬불꼬불한 그 세포 사이사이 틈새에 올록볼록한 틈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들이 쌓여있고 그 쌓여있는 음식물 찌꺼기들이 오래되어서 거기에 부패균의 원상이 되는 겁니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부패균들이 많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산화된 그런 음식물 찌꺼기들이 또 소화된 찌꺼기 음식물 잔류물들이 산화되어서 부패균의 원상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숙변을 자주 내보내고 그 속에 유익한 세균들, 즉 유산균과 같은 유익한 세균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 즉 숙변을 내보내는 것이 대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에덴셀에서는 만성질환을 가진 환우들에게는 숙변을 내어보내기 위해서 가장 안전하고 또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인 마그네슘염으로 되어 있는 마그미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저녁에 잘 때 2알 내지 3알을 복용하게 해서 숙변을 내보내도록 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숙변 제거에도 신경을 쓰셔서 좋은 장 건강 상태, 소장과 대장의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셔야 영양분도 잘 흡수되고 독성 분자는 체내에 들어오지 않게 하고 영양분의 흡수를 도와줘서 질병의 치유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건강 상태로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장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덴셀에서 추천하는 장 관리 방법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과 잠자기 전에 물을 한 잔씩 꼭 마실 것을 추천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도 물을 마시면 수면 중에 위와 장에 있던 노폐물 배설에 좀 더 효과적이고 소화액 분비 촉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한다고 해서 다른 분들은 야채를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에덴셀에서는 그것을 적극 반대합니다. 무분별하게 야채를 많이 먹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식물에 들어있는 어떤 렉틴과 식물성 독성 분자인 알칼로이드들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저는 그렇게 작고 맵지 않는 어떤 물김치라든지 이런 발효된 야채를 권장합니다. 가급적 발효된 야채를 오이 같은 것도 반드시 삭혀서 먹도록 하시고 야채를 삭혀서 먹는 그런 발효시킨 야채를 통해서 식이섬유를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천할 수 있는 식이섬유가 좀 충분하고 장내 유익균의 번식에 유익한 성분들이 들어있는 음식물로서는 우엉뿌리라든지 양파라든지 또는 고구마라든지 양배추라든지 이렇게 좀 더 식물성 독성 분자가 적게 들어있고 이눌린이 좀 더 많이 들어있는 그러한 식품들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식사의 참고사항으로 기억을 하시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씩 간헐적 단식법을 배워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도 숙변을 내보내는 건강관리법이며 앞에서 저희가 추천해 드린 영상에서 현미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는다든지 콩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매일 한두 컵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복부를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전신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반신욕이나 배를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마사지도 겸해주시면 장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유산균 보충도 별도로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장내 부패균의 정식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유산균을 골고루 균형을 충분히 유지해 주면 그들이 우리들의 독성 분자들의 해독하는 능력에 더해서 그들도 생존을 위해서 그 장내 주변에 외부 독성 분자들을 자기들의 번식을 위해서 독성 분자들을 1차적으로 불활성화하는 효소 분자들을 분비해서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공생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으로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발효된 음식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콩이나 현미 요구르트를 드실 것을 권장하고, 같은 콩 음식이라도 그냥 콩을 드시는 것보다 청국장이나 된장이나 이런 것들을 드시고, 요구르트, 낫또, 김치류, 물김치류 이런 것들을 즐겨 드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음식은 우리 몸에 부품을 공급하는 행위입니다. 맛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또 영양을 너무 지나치게 골고루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데, 자칫 골고루 먹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골고루 먹다가 보면 사실은 많은 독성분자들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간과했습니다. 지난 과학적 지식들이 그것을 잘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식물성 독성분자가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검증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부품 분자로서의 부품을 공급하는 것이 식사다. 그러므로 식사를 좀 더 간결하게 발효된 고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시고, 또 발효된 야채를 좀 더 드시고, 드시고 간결하게 식사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몸에 잡다한 이물질이 못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지 않게 하고, 필요한 영양소는 발효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해독이 된 상태에서 1차 독성 분자들이 불활성화된 상태에서 필요한 영양분만 충분히 균형 있게 보충하시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에 대한 고정관념, 맛으로 먹는다, 맛을 너무 즐긴다든지 하는 것을 지양하시고, 음식은 우리 몸에 양질의 부품을 공급하는 행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식습관도 좋은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잠이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은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알게 모르게 수면 시간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전기불이 늘 밝히는 세상이 되었고, TV나 스마트폰,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밤 늦게 자야 할 시간에 자지 않고 밤 늦게까지 뇌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뇌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우리 몸의 세포들을, 특히 상피세포들을 분열시키는 성장 호르몬이나 그 수면 호르몬들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그 밤에 잘 때 나오는 수면 호르몬이 수면만 일어나는 게 하는 게 아니고 성장 호르몬과 함께 분비되어서 모든 몸 조직의 세포를 정화하고 또 세포의 재생과 분열을 도와주는, 명령해주는 그러한 호르몬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은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수면 부족을 제2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것은 건강상 좋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연의 섭리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야간에 어둠이 충분히 깔린 심야 시간에는 우리 뇌는 심야 시간에는 잠을 자야 합니다. 만약에 잠이 부족하다면 낮 시간에 잠을 보충을 꼭 하십시오. 그때도 수면 안대를 끼고 깊은 암흑 세계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세포가 재생이 됩니다. 또한 충분한 잠을 잘 때 장세포가 다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새 것으로 교체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